저희가 준비한 1위, 저희가 6시 반쯤으로 예상하고 4강행 대진표 완성됐다, 4명으로 압축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아직은 전인 것 같아요. 일단 당초 예정과 예고되기로는 저녁 6시 30분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회의실 앞입니다. 기자들 취재진이 북적하고 일단 누가 4명으로 치러질까 혹은 마지막 티켓 뭐 혹자가 얘기하는 나경원, 안철수 두 사람 중에 누가 4강 막차 티켓을 탈까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 이 포인트가 짚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예상보다는 조금 진행이 좀 늦어지는 것 같아요. 당직자이신 이제 김기웅 대변인께 질문을 드릴 텐데 네. 제가 듣기로는 이미 그 여론조사는 끝이 났고 지금 취합 중인데 조금 늦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에서 가져온 개별 여론조사를 취합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예. 발표는 황우여 경선관리위원장이 할 텐데요. 저도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완을 위해서 각 여론조사 업체가 가져온 내용을 봉투를 뜯어가지고요. 그거를 합계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수작업 비슷한 걸 하는 건데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제가 볼 때는 이 관련해서 어떤 수치도 수치지만 그 결과에 대한 내용 그거를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어떤 당부의 말 같은 경우도 조금 할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직접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발표를 하는데 뭐 4명을 발표하는 것 말고도 혹은 앞으로 이제 경선 과정과 토론 과정에서 당부 사항을 좀 더 첨언해서 말씀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게 지금 당직자들을 통해서 제가 듣는 얘기인데요. 예. 지금 이게 사실 이제 30분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이제 언론이 이 시점에 맞춰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게요. 이게 좀 늦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대략 이 발표 시간이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단순히 1등부터 4등 아니 1등부터 이렇게 등수를 얘기하거나 구체적인 어떤 수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4명에 대한 확정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8명 중에 4명이 됐고 그 우리가 경선 과정에서 서로 간에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서로를 자극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인신 공격성 발언이나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걸 봤을 때 예. 국민들로 하여금 국민의힘 굉장히 한가해 보는구나. 대통령이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절실함이 부족한 거 아니냐. 그리고 과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미래로 뭔가 미래지향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 어떤 정책 위주로 비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제가 볼 때는 예.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께서 그 결과와 함께 앞으로 이른바 4강, 본격적인 4강에 있어서 각 후보자들에게 당부와 지지자들에게도 뭐 얘기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동학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저희 앞서도 첫 주제에서 잠깐 예열을 했고 나경원, 안철수 만약에 4강에 두 사람 중에 합류한다면 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나경원 후보가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 나경원 후보는 일단 처음 나올 때부터 윤심을 등에 업고 나온 것처럼 이제 프레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주로 공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는 이 윤심에 대한 어떤 극단적인 말, 그러니까 이게 내란몰이 탄핵 주도를 한동훈 후보가 몰아붙인 거 아니냐라고 해서 완전히 윤심을 등에 업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했고 그 뒤에 탄핵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국민의힘 지지층이 주로 극우 아스팔트 주류화되는 그 과정이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소구하는 이 주장들을 계속해서 해왔고 반면에 이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계속해서 계엄이 잘못됐다. 그리고 탄핵도 일정 부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속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주류화된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지지를 누가 더 많이 받겠느냐? 그러면 일반 국민으로 했을 때 예. 안철수 후보가 좀 더 높은 지지율들이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 그것이 역선택 방지 조항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는 국민의힘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여론조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일정 부분 더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지금 41분이고요. 뭐 현장에서 들려오는 얘기로는 뭐 한 3, 4분 정도 뒤면은 현장에서 직접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발표할 수도 있고 잠시 뒤 국민의힘 경선 4강을 확정한다. 그 이제 김기웅 대변인. 네. 뭐 속보라도 뭔가 본인 단체 대화방 있는 거에서 의미 있는 얘기 있으면 저한테 바로 알려주셔도 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 특히 1차는 완전 국민 경선 100%인데다가 거기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찬탄파 반탄파가 어떻게 갈라지느냐가 앞으로 경선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요. 잠시만요. 이제는 마이크를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김기웅 대변인 질문은 나중에 듣겠습니다. 일단 황우여 선거관리위원장이 가운데 있고요. 이양수 사무총장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자, 한번 마이크를 현장으로 넘겨볼까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 선거관리위원장 황우여입니다. 그동안 참으로 한 분 한 분 자랑스러운 후보님들 아주 멋지셨습니다. 그리고 펼치신 경륜과 베풀으셨던 열정은 참으로 소중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본선에서는 국민의힘 선거 공약으로 녹아들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럼 경선 결과 발표드리겠습니다. 이번 경선은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방식으로 4월 21일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진행되었습니다. 경선 결과는 각 후보의 대리인이 참관한 상태에서 개봉과 집계를 마쳤으며 경선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2차 경선 진출자 4인을 결정하였습니다. 더해서 오늘 경선 결과는 공직선거법에 의거하여 순위나 수치는 절대 발표하지 않고 후보 성명만 가나다 순으로 발표드리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누구라도 확인되지 않은 순위 또는 수치를 유포하여 당내 경선을 혼탁하는 경우에는 당 선관위는 엄중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을 이 자리에서 공언합니다. 그럼 후보 성명을 가나다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2차 경선에 진출하신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에게는 더 의미 있는 소임이 주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짧은 경선 기간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국민과 당원들에게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신 모든 후보분들께 선관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두세 개만 받겠습니다. 오랑뉴스 들어갑니다. 오늘 뭐 순위 발표는 안 되더라도 4위랑 컷오프 대신 5위 후보 간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공직선거법상 순위라든지 그다음에 퍼센테이지라든지 그 차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체 밝힐 수가 없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없으십니까?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볼까요?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8명에서 4명으로 추려졌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역시 안철수 후보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안철수 후보가 모르겠어요. 1, 2, 3, 4위를 저희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뭐 막차를 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제 예상이 틀렸습니다. 일단 나경원 후보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졌는데 아마 최근에 아시겠지만 이제 이 토론의 분위기가 꽤 이제 이것이 아마 마지막 표심에 좀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계엄과 어떤 탄핵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이제 같이 했고 또 특히 이제 당 같은 경우에 이념이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난 토론에도 했고 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좀 강하게 반발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도 영향이 미쳤던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는 당원 투표가 아니요 일반 여론조사 중에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와 무당층이기 때문에 그동안 대선 출마를 거듭했고 또 안철수 후보의 인지도가 아마 나경원 후보보다는 좀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또 전반적으로 보면 전체적인 이 국민의힘 지지층들의 분위기가 그동안은 이제 탄핵 반대가 높았다면 예. 안철수 후보가 올라간 걸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즉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좀 인정하고 수긍하는 뭐 그런 분위기로 좀 이게 확산되는 게 아니냐 뭐 그런 관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번 이제 4인의 대결은 결국은 2대2 대결이 된 것 같습니다. 즉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고 찬성하는 이 두 사람 간의 어떤 대결로 됨으로 인해서 이 둘 중에 한 명씩 올라가는 뭐 이런 것이 될지 아니면 탄핵 반대하는 2명이 올라가는 것인지 그것이 굉장히 관심일 것 같습니다. 김경 대변인, 이 안철수 후보가 4명에 들었다는 게 최근에 뭐 윤 전 대통령 신당 창당이라든지 혹은 여러 탄핵을 어떻게 생각하는 여러 민심들이 좀 작용했다. 이게 나경원 후보에겐 불리했고 안철수 후보에겐 유리했다. 뭐 이런 부분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크게 탄핵 찬성과 반대의 구도로 볼지 아니면 그 4명이 들어가는데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2명한테 쏠리면서 소위 말해서 김문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한테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그 탄핵 반대에 대한 여론을 나경원 후보가 갖지 못했는지 그리고 또 이른바 TK 쪽에 경북지사를 경북지사인 이철우 후보가 이른바 TK 쪽, 영남 쪽의 어떤 표를 가져가면서 상대적으로 나경원 후보가 못 가졌는지 그거는 진짜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지 그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인지도가 일반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무당층이라고 하더라도 나경원 후보보다는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인지도는 또 나경원 후보가 인지도가 뭐 그만큼 떨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예.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대통령이 탄핵이 되기 전 헌재 결정에 따른 파면에 되기 전까지의 어떤 대통령을 바라본과 그 이후에 대한 이거는 사실 일종의 어떤 책으로 비유를 하자면 한 페이지가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대통령을 뽑는 데 있어서 예전은 대통령을 지키고자 탄핵을 반대했지만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의 3년에 대해서 부정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는 꼭 이겨야 된다. 그렇다면 새로운 관점에서 좀 더 포괄적으로 그다음에 확장성이 있는 후보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열망이나 바람이 일정 부분 녹아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예측도 좀 해봅니다.